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발제자분의 간단한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계 미스터 쓴소리 조영각 서울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부산영화제 그 프로그래밍 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96년에 열려서 작년까지 8회를 치렀고요. 올해 이제 9회를 맡고 있는데 항상 한국에서는 큰 것부터 작은 것들이 쭉 존재하는데 그것이 고르게 다양하게 평가받기보다는 1등이 항상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나머지 부분의 50%를 가져가는, 그래서 영화제 하면 부산국제영화제고 다른 영화제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부산영화제에서 하는 영화들에 비해서 관객이 썰렁할 수밖에 없고, 이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모든 언론과 관객과 여러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뭐라 그럴까, 얻는 프리미엄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열린 영화제이기 때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부산영화제가 갖고 있는 어떤 패권적인 경향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독립영화나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 프리미엄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 나오려면은 다른 영화제에 가지 마라 이랬는데, 나중에 최종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 영화는 없고 다른 영화제도 못 가고 칸느도 못 가고 이런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런 경향들을 좀 띄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국내 독립영화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인디포럼에 갈 것인지, 서울독립영화제에 갈 것인지, 부산국제영화제에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어떤 부산국제영화제의 궁극적인 취지가 국내의 어떤 다양한 영화의 흐름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이라든가 해외 영화제, 해외 영화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국내에서 이것을 월드 프리미어라든가 한국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어를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내의 어떤 독립영화 프로그램들이 다른 영화제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평가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영화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희가 부산에 와서, 이건 작년 얘기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얘기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와서 독립영화 섹션 단편 프로그래머의 시선이라든가 이 몇 편을 보고 올해 독립영화가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라. 국내 독립영화의 경향을 보려면 인디포럼이나 서울독립영화제 와서 봤으면 좋겠다. 부산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 프리미어 원칙을 고수하면서 프로그래밍이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에 많은 욕심 있는 감독들은 부산에 가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것이고 다른 영화제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악순환의 고리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원래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초심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와이드앵글 부분을 보면 작품 편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00편 안팎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와이드앵글 부분은 보통 70편에서 80편 정도가 상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내 부분은 25편에서 30편 정도 가량이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절대적인 어떤 작품의 비중이라든가 규모를 보면 편수는 일정한 편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성장해 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성장해 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국내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중화되고 그것이 소개되는 면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규모와 더불어서 내용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이드앵글 부분의 국내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단편 부분하고 다큐멘터리 부분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은 다른 영화제에서 많이 상영하기도 하지만 보통 단편 한 15편에서 20편 중에 한 편, 두 편이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독립영화라는 어떤 와이드앵글 섹션이 단편과 다큐멘터리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 흐름에서 독립장편 영화들이 이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분에서 수용하고,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분이나 뉴커런치 부분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 독립장편에 대한 어떤 특화된 섹션이라든가 다른 그것들 좀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이건 허문영 프로그래머님도 작년 그 영화제 프로그램 노트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급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기조를 보면 이제 아시아 영화의 창이나 한국 영화 파노라마, 월드 시네마, 뉴크런치, 와이드앵글 이 부분은 1회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정화되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8년이나 지난 만큼 그것을 특화시키고 세분화시킬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국의 독립영화들을 특화해서 예전에 틀었던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시켜서 상영을 했다거나 이런 모습처럼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면 그 아시아 영화들을 어떻게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영화라는 컨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영화제가 그 부분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편 부분만 봐도 대부분 필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키네코를 한 영화들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 영화제나 레스페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부산영화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영화와 관련해서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프로그래밍만 보면 예를 들면 미소라든가 그지밥이라든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든가 이 영화들과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 이런 이제 개봉도 못한 영화 지금도 이제 아직 개봉하지 않고 있는 영화들과 400만 이렇게 600만씩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 파노라마라는 다양한 흐름 속에서 같이 프로그래밍 돼서 상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걸 좀 독립 장편 영화를 섹션을 신설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분화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들이 굳이 같은 한국 영화라는 이름으로 같이 상영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영화제가 국내의 다양한 흐름들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이 또 첨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제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영화제로서 패권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가장 훌륭한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하고 있지만 좀 세부적인 어떤 플랜이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미래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데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요지의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토론은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 이것과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 부산영화제 행사 및 관객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 오랫동안 부산영화를 취재해 오신 한선희 필름2.0 기자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3회인가 2회인가에 저 차이밍 양의 구멍이었나요? 상영됐던 부영극장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관객과의 대화 Q&A 세션에서 차이밍 양 감독이 지금은 없어진 부영극장이 자신이 어렸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본 영화를 즐겨봤던 극장과 굉장히 분위기가 흡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과연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산영화제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부산영화제가 상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부산 지역 전체가 극장 시설이 좋아졌던 건 사실이죠. 근데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 8회 부산영화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두 도시에서 마치 영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남포동 쪽의 극장가와 해운대 스펀지의 프로그램이 성격이 굉장히 달랐었죠. 그래서 화제작, 또 굉장히 인기작들은 남포동에 몰려서 상영이 됐었고, 다른 나머지 영화들은 좀 스펀지에 몰렸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용관이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제
메인 사이트가 해운대로 이전이 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 남포동과 해운대 간의 어떤 그 프로그램 성격이나 그 상영 또 교통수단 등에 있어서 좀 균형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영 그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도 있지만 그 상영 편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서 관객들은 티켓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영화제에 옴으로써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체감 만족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법은 관객이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봤을 때 관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화, 지금은 거의 모든 영화가 두 번의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객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화들은 상영 회차를 좀 늘리거나, 그런, 유연한 그런, 프로그래밍과 시간표를 통해서 관객들이 영화들을 통해서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로서 느끼는 거는 개막작 시사가 열리는 그 시네마테크 부산, 저는 참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하사탕 상영을 할 때였나요? 그 상영 사고가 중간에 있었죠. 사고라기보다는 그때 이창동 감독께서 상영을 중단을 시켰는데 그 개막작이 영화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는 건 저는 좀 고쳤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개막작이야말로 그 첫 번째 스크리닝을 하는 부분에서 아주 그 만족스러운 화질과 음질을 통해서 영화를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사나 자막 사고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너무나 상영 사고가 많아서 데일리 지면을 꽉꽉 채웠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 프린트와 극장 화면비가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의 경우에는 저 학생 아이디 발급에 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7회 때 학생 아이디가 500장 발급됐었던 거에 반해서 8회 때 760장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학생 아이디 소지자가 하루에 4번의 영화를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학생들이 티켓을 거의 다 점령을 한다. 그래서 다른 게스트들이 도저히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매 상영마다 학생 쿼터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학생 아이디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할인폭을 높여준다든가 아이디 소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좀 운영 개선 방안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식 행사와 공식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는 개폐막식을 지금보다는 조금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폐막식, 야외 상영장에서 열리는 개폐막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해외 게스트들이 굉장히 영화제가 개막식이 화려하다, 놀랍다 그런 코멘트들을 하는데 그런 코멘트가 어떤 영화제 운영의 효용성과 실용성에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개막식 분위기 자체가 좀 관객과는 너무 유리된, 너무 권위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전체 행사 일정을 쭉 보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영화제 초창기보다 지금은 관객들보다는 훨씬 게스트와 프레스 위주의 행사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이벤트나 기자회견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관객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게 지금 부산영화제가 관객 서비스 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야외 무대도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산영화제 프로그램 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아시아 영화의 창하고 뉴크런치 부분인데요. 뉴크런치 감독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영화제가 주목하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식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 경쟁 영화제들처럼 매 상영하는 영화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Q&A를 진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공식화된 자리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라도 조금 더 그런 뉴크런치 감독이나 아시아 영화의 창의 주요 영화의 제작진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좀 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됐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공식 행사의 운영 면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 선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장이 갑자기 영화제 직전에 교체가 됐고, 그리고 그 뉴커런츠 심사위원장을 맡은 얀 트로엘 감독께서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더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감시관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자의 입장에서는 게스트를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그 매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그 게스트의 일정과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영화제 조직위와 본부 측에서 잘 파악이 안 돼서 발생하는 빈번한 문제인데요. 그게 인력 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게스트의 일정과 스케줄, 그리고 게스트들이 조금 더 컨트롤이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객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관객 서비스 역시 관람과 이벤트 그리고 운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객 서비스 관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예매 방법에 대해서 예매 방법이 지금 피프 캐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피프 캐시가 과연 그 효율적인 방법이냐, 내지는 피프 캐시를 이용하는 그 예매 방식 자체가 너무 복잡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개폐막 시기 경우에는 반드시 피프 캐시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예매와 현매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매 비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매로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장에선 도저히 티켓을 살 수가 없어서 불편해하는 그런 관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영화제는 입장권이 5,000원 균일인데요. 그 해외 많은 영화제들이 그 할인 패키지 입장권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는 관람객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래서 입장권 패키지 제도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가 저는 그 좀 젊은 관객들의 변화하는 그런 삶의 방식, 변화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제도들을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이동통신을 이용한 뭐 입장권 발권 시스템, 결제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상영,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부산영화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제 기간에 안타깝게 부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 영화제 화제작들을 다른 지역에서 좀 로드쇼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천영화제에서는 그 부천영화제 화제작을 서울에서 그 상영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산영화제 프로그램이 서울이나 아니 다른 지역에서 로드쇼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PPP와 NDIF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관리 역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PP 미팅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PPP 폐막 당시에 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 상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영화들이 과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NDIF 프로젝트에 선정됐던 감독들은 실제로 충무로 현장에서 제작자,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한 당사자인 영화제가 조금 더 관리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아시아 영화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부산영화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내팩을 통해서 그런 그 영화제와 또 영화 산업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뭐 뉴스레터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방되고 오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이 자리는 뭐 굉장히 격의 없이 토론이 진행되는 자리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나와 계신 이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렇게 좀 객석과 이 앞에 자리를 오가는 그런 순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먼저 그 조영각 그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떤 프로그래밍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하셨고 그리고 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성일 선생님께서 가장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먼저 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예. 그 두 분 발제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사실 그 조용각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조용각 씨 발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 단편 영화들과 독립 영화 그리고 부산 영화제가 갖고 있는 프리미어라는 그 원칙이 한편으로는 영화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가 첫 번째 전주영화제를 하면서도 그 문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를 돌고 와도 좋은 영화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영화제를 프리미어로 시작해서 다른 영화제를 돌아줬으면 고맙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영화제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화두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편 영화들에 대한 그 셀렉션과 그 독립 영화 셀렉션을 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부산 영화제가 단편 영화들과 독립 영화를 완전히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이제는 영화제의 성격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첫째 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매년 그 단편 영화들을 심사를 그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약 700편 정도의 그 단편 영화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단편 영화들을 보고 난 다음에 부산 영화제의 셀렉션을 보면서 느끼는 제 소감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들의 그물코가 차라리 정말 더 촘촘해서 이것이 부산 영화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한 초이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세워서 매년 마치 깐느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우리는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21편을 셀렉션함으로써 그 영화들의 그 어떤 명예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스펙트럼을 훨씬 넓혀서 더 많은 단편 영화를 끌어안든지 그 문제를 저는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명단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겠는가라는 느낌이 사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영화제와 그 인디포럼 양쪽에다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인디포럼을 부산영화제 기간에 차라리 함께할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포럼 부산과 인디포럼 서울 1년에 2번 해서 오히려 인디포럼이 추구하는 정신이 그 인디포럼을 통해서 더 많은 단편영화 감독들이 또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발견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노출의 기회를 더 넓게 열어놓고 만일 그것을 부산영화제가 끌어안아서 그 기간 동안에 즉 위탁 이임식이 되겠죠. 상영을 한다면 저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더 넓은 스펙트럼을 부산 영화제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들이나 또는 한국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더 많은 손님들에게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인디포럼과 부산 영화제 양쪽에서 프리미어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양쪽에 대한 그 저의 그 한 가지 제안이라면 두 번째는 저는 부산영화제 쪽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각 씨께서 그 독립영화와 그 충무로 제도권 영화 양쪽을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그 집 앞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의 어떤 독립영화들과 그 충무로 제도권 영화, 장편 영화들을 서로 분리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결국 영화제는 자기 입장을 갖고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모든 영화를 다 끌어안자라고 얘기한다면 1년 내내 영화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동안에 제한된 상영관에서 제한된 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영화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 갔으면 좋겠지만 정원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물적인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것은 영화제의 권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저는 그 영화가 선택된 영화들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제와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선택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거기에 붙고 떨어지고가 등수를 겨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한국 영화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무로 영화, 그 지도권 영화 중에서 부산에 선택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냅니다. 마치 자기 영화가 그 등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또 제가 본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독립영화는 정말 독립의 정신을 갖고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거꾸로 영화제에 선택돼도 나는 그 영화제에 내 영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다는 영화 한 편도 못 봤습니다. 거꾸로 그 영화제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산영화제에 화를 내는 모습은 저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부산영화제가 좀 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영화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칸느 영화제처럼, 이를테면 칸느가 영화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영화제 기간 내내, 그리고 영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갖 프랑스 매스컴으로부터 칭찬받든지 두들겨 맞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뭐 프로그래머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칸느의 경쟁 부문 선택을 놓고 모든 프랑스 언론이 다들 그려놨습니다. 심지어 질자컵 경질하라. 정말 못 봐주겠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다 한단 말인가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도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하지만 너희들 생각이 틀린 거고 이 영화들이 미래가 있는 영화들이라고 맞받아 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정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지,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끌어안고 그것을 서로 적당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듯한 분위기는 어쩌면 영화제를 점점 더 긴장을 잃고 안전한 영화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영화제에서 살인의 추억과 선택이 동시에 선택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영화가 선택된다면 한 영화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상영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두 영화를 동시에 끌어안는 이 문제점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얘기가 길어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산영화제에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두 번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영화제가 첫 번째 시작을 했었을 때 키노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영화 저널의 입장에서 이 영화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저널로서 고민했었습니다. 기자들과 굉장히 긴 토론도 했었습니다. 대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국제영화제였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언론들이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산영화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민한 순간은 제가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으면서 전주영화제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산영화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영화제는 그 4회, 5회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세미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대답은 잘 모르겠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부산영화제가 어떤 점에서는 9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영화제로서 매년 고민하시고 그리고 화두를 던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는 올해 세계영화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 화두 아래 이러이러한 영화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던져줄 때 저는 영화제를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영화들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그 부산영화제가 올해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정체성의 위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조금 더 토론을 진행하면서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양윤모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기적에 가까운 영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쟁이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말씀을 절박하게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이 있던 날 오전에 야마가타 국제영화제에 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제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라는 문금을 바로 받았습니다. 거기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아시아 영화 전문가인 그 몬마 다카시의 제자인 메이지 학원 그 대학원 학생이 저는 저 정창화 영화 회고전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막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딱 가면서 물 건너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저놈들 가슴 속에.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얼마나 소중한가는 걸 감정 느꼈고 그 다음에 정창화 해고전을 봤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느낌에 따라서 영화제가 달라지는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해고전 치고는 아마 정창화 영화제가 가장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은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피땀 흘린 노고의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끊임없는 명성을 또 그거에 바쳐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관객 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입장객 그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을 받는데 소요 예산에는 보니까 제가 이게 물류 지원이 포함된 건지 물류 지원은 빠진 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에 비하면 한국 영화의 한 편의 그 평균적인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그 몸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선희 기자님하고 조영각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먼저 그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초청 부분에 대해서 그 파노라마 부분은 저는 이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아까도 우리 정성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택이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한국 같은 영화인끼리 자존심과 자부심에 훼손되는 것 같은 그걸 받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거를 좀 더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 정체성을 좀 나름대로 펼쳐나가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하는 영화제지만 국제적인 시야로 내려다 보면서 이 그 영화제 이루어지는 토대가 부산이라는 거, 한국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모험을 해라. 그러니까 1년에 한 70편의 영화가 제작된다면 전부 다 틀어라. 그래서 모든 그 50개국에서 오는 그 영화인들, 그 전 세계 저널리스트를 포함해서 감독, 제작자들이 와서 한국 영화의 한 해의 조망을 좀 투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그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 영화도 경쟁 부분에 초점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가다 전수일 감독의 영화가 끊임없이 초청이 됐는데 이게 부산 지역의 그 출신 좀 수남은 그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끔 가다가 전수일 감독 영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거든. 그 뭔가 좀 새로운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다시 또 불러주는 이렇게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 또 보면은 독립영화 부산에 있는 독립영화 쪽 사람들 홀다는 경향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중심에 있을 때 아웃사이드의 정신이 있지 말자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남포동에 한번 오랜만에 건너갔습니다. 제가 이번 부산에 있으면서 주로 그 메가박스 쪽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그 독립영화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남포동은 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행정과 지원과 로고를 사용하되 좀 비공식 섹션의 그 광장으로 만들어서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영화제 출품에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네 그 자유의 광장을 마련해서 대중과의 그 섭외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오픈된 광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해운대 쪽은 좀 더
공식 섹션화 강화시켜서 이렇게 유인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갖고 있는 기능적 효과는 굉장히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활용을 잘해서 한국 영화의 그 한 해의 전망을 그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인더스트리얼 부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협소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상영 스케줄, 그다음에 상영 공간 이거에 따른 그 지원, 그 인력 배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국영화계하고 좀 협의를 해주신다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한국의 영화인들의 그 기본 정서는 바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같이 협의해 나가면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상영 공간 문제 저는 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가 영화를 보기 힘든 영화제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영화제 주최 측이나 거기에 참가하는 게스트나 언론이나 관객들도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고 아마 그거에 관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양윤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듣기에는 약간의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성일 선생님께서는 이 부산영화제의 어떤 셀렉션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부산영화제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지만 부산영화제를 아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영화제가 개토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제 때만 잘 되고 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부산영화제 브랜드를 갖고 나갔을 때 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엄혹한 그 한국 영화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맡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부산영화제의 어떤 브랜드가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것에 거꾸로 된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우선 또 한 명의 평론가인 심영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으로 프로그램에 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요, 가장,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영화제가 아시아의 깐느 영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가 가면 갈수록 부산영화제가 굉장히 이렇게 깐느 영화제 같은 그랜드한 그 영화제, 그리고 정체성이 조금 희석이 되는 영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복장 코드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 해변가에 쫙 이렇게 영화제가 있고 또 주요 영화관이 있어서 거기서 게스트도 하고 파티도 하고 뭐 게스트도 만나고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프리미어의 원칙에 시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필름 마켓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특히 아시아의 어떤 깐느 영화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영화제 가장 큰 장점은 관객 영화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 관객 영화제는 사실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상업 영화를 틀어서 관객 영화제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관객들이 부산 영화제, 특히 이제 국내 관객들이겠죠. 국내 관객들이 부산에 오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 부산을 통해서 영화 정보를 교류하고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그런 영화제. 그것이 바로 저는 부산 영화제가 성공에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갈치 쪽에 있는 이벤트나 극장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가 점점 해가 갈수록 해운대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는 게 정말 싫습니다. 메가박스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열일화가 돼가지고 메가박스에서만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메가박스에서 30편 정도의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화제에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부산에 있는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느낌 외에는 제가 부산 영화제를 즐겼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즉 관객들이 인조이할 수 있는 영화제, 그거는 해외 게스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은 저는 절대적으로 남포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그것이 어떤 정체성이겠지만 저는 조용각 선생님이 디지털 영화 같은 것들을 더 늘려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주영화제에서 디지털 하지 않습니까? 저는 디지털 쪽은 전주한테 좀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을 만나면요. 부산에서 영화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도 이 영화가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디지털에서 중요한 영화라는 걸 압니다. 근데 부산에서 다 가져가서 틀 영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말이죠. 근데 저는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제로 출발했고 앞으로도 그것에 승부를 건다면 저는 디지털도 아니고 사실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아시아 필름 그리고 미래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혹은 지금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코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회나 2회 때와 지금 9회 때와는 국내 영화제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부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영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부산 영화제가 딴 영화제에게 역할을 넘겨줘도 충분한 그런 베이스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어떤 협소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향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외국인이 그럼 이제 국제 영화제로서 부산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특히 이제 게스트들한테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있는 그 특히 이 외국 영화 세션들이 새로울 게 없지요. 저희들한테 오히려 가르쳐 줍니다. 야, 아지오란 영화가 너무 좋거든. 맛에 뭐라고 다큐멘터리 했을 겁니다. 그거 꼭 봐라. 이렇게 오히려 가르쳐주는 수준이죠. 당연히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영화를 보러 오는, 특히 한국 영화 회고전을 보러 오는 게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회고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한국 영화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스캔들이 우리 그 부산영화제에 상영이 됐었잖아요. 그때 초점은 배용준이라는 사실 배우한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용준이 오냐 와서 무슨 한류 스타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스캔들이 발몽이나 위험한 관계 같은 영화를 따서 했대. 그럼 발몽이나 위험한 관계 같은 영화는 못 뜬 거야?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디오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큰 비디오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영화 프로그램은 한국 영화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그러면 발몽하고 위험한 관계하고 아무리 헐리우드 장르 영화지만 같이 붙여서 상영을 했다면 관객들로서는 그것을 보고 토론하고 이지훈 감독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베를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을 가져다 해서 야 이거 베를린한테 뺏겼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국 영화가 참조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면 좋습니다. 홍콩 영화가 있다면 같이 저는 상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선택은 극영하고 송화는 다큐멘터리고 그래서 다른 섹션에서 하기보다는 사실 선택이나 송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방점을 찍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선택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정말 잊지를 못했는데 외국인 평론가들한테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야 그거 너무 플랫하지 않니? 너무 관습적이지 않니? 이렇게 뿐이 모릅니다. 사실 그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끼리만이라도 사실 같이 향유하고 그 섹션의 구분을 넘어서 같이 편성을 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담론의 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편 영화제로 넘어가면요. 단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사이에는 이런 저도 선생님처럼 단편 영화제 그러니까는 그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올해 한 해 국내에서 나온 단편 영화를 거의 다 봅니다. 단편 영화제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야 꼬마거장 같은 그런 영상원 쪽 영화는 부산에 가고 뭐 이런 영화는 부천에 가고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내심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 영화를 선호한다는 어떤 그런 그 암암리에 형성된 그 카르텔,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끔은 좀 깨주셔서 사실은 조금만 더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영화 그리고 조금만 더 소재도 그렇고 금기의 소재를 다룬다던가 조금만 더 가볍게 놀고 좀 튀어도 좀 이렇게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객들의
부산영화제가 단편 영화제가 하면 이런 영화를 봐. 그리고 나는 이런 영화를 출품하면 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카르텔도 좀 깨보면 어떨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 셀렉션의 기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다 통일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 관계자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그 한국영화사의 기남을 일을 하고 계신 저 교육방송국의 이승훈 PD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까지 논의에 대해서 좀. 일단 지금 프로그램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주년을 앞두고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시다면 모르겠지만 10년 되는 시점부터라도 제가 방송쟁이로서 저희가 종합 편성을 할 것이냐, 전문 편성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산영화제 그간은 종합 편성을 해왔다고 본다면 영화제 국내 첫 번째 영화제로서 영화제의 맏형 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종합 편성적인 프로그래밍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좀 색깔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색깔이 뭔지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영화제가 기획이 되고 3명의 프로그래머가 영화제를 기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기반한 섹션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심영섭 씨가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식의 좀 부산영화제는, 그러니까 전주영화제는 디지털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걸고 나오니까 디지털로 계속 저희가 되든 안 되든 디지털 쪽에 전주에 가면 디지털 쪽의 영화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 판타지 영화들이 있든 없든 강하게 있든 그 편수에 상관없이 판타지 영화들을 거기 가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영화제는 영화가 많고 그러니까 영화의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다양한 그런 기호를 가진 관객들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잘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 고민을 하고 좀 획기적인 말보다는 부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편성 전략을 이제는 고민하고 구현해야 될 것 같다. 프로그래머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래머 체제가 개편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좀 더 세게 싸우시고 그동안 많이 싸우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 새 프로그래머께서 앞으로 더 세게 싸우시고 한번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마켓 부분도 고민하셨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의견이 없습니다만 아직 깊이 있게 그 부분에 그 논의가 왜 중간에 중단됐는지 아니면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PPP를 처음 만들 때도 저는 아마 이게 마켓으로 관련한 고려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봤었는데 하여튼 그 산업적인 과의 측면, 산업과의 연결, 그러니까 결국 한국영화 산업과의 연결이겠죠. 그게 이제 파노라마 부분에서 아까 조영석 씨나 여러분이 얘기하셨듯이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나 아트필름들이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부산영화제를 매개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국영화를 시장적,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접근해서 구매를 해가거나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마켓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깐느를 따라가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깐느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국적인 마켓, 부산영화제만의 마켓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영화 산업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민을 영화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편성 전략 변경이라는 부분, 한마디로 섹션이나 프로그래밍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외에 한선희 기자가 너무나 그냥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듯이 공간 문제는 지자체 간의 문제든 아니면 부산영화제 집행부 내부의 문제든 어쨌든 둘 다 살리는 게 나을지 한쪽을 죽여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는 지금 중간 과도기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를 이용하는 것. 어쨌든 메가박스는 영화제 느낌이 안 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산영화제가 가진 인상, 피프광장이나 야외상영관, 그 다음에 사람들, 바다, 사람의 바다, 영화의 바다 이런 인상들로 인해서 찾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그 노력, 그리고 그 기차간에서 왔다 갔다 술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정하기라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영화제가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지금은 부산영화제 경우에는 뭐 훨씬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직위 집행위 이 체제도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관객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영화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객의 힘을 받아서 10년 가까이 지금 8년 동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산영화제가 앞으로도 정말로 그 생각하시고 그 꿈꾸고 계시듯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남기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적 개혁을 포함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담담하게 무서운 말씀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시는군요. 지금 이승우 PD께서 지금 마켓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더스트리 내부에서 보는 부산 영화제는 다를 텐데요. 서영주 시네클릭 아시아 이사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 부산영화제를 간 거는 3회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또 일신창투에 있어서 그때 저희 영화들이나 또 PPP가 새로 이제 개설이 돼서 내려갔었는데 사실 영화제를 붐업시키는 거는 첫 번째는 관객의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업들이 그러니까 뭐 바이어든지 아니면 셀러든지 영화를 갖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은 관객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좋은 영화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PPP가 개설이 되고 게스트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스트들이 많이 온다는 측면에서 부산영화제가 한국에서는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내실을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에서 볼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아시아 중에서 가장 영화제로서 성격이 부합된다. 이럴 때 부산 영화제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때에 이제 자리매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그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발전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저 같은 해외 세일조사들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 한번 부산영화제께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토론토 영화제를 제가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마 그 부산영화제 프로모들 분께서는 토론토 영화제 자주 못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바로 전달이고 하기 때문에 뭐 마감하시고 그래서 못 가실 텐데 부산영화제랑 굉장히 성격이 유사합니다. 토론토 영화제는 비경쟁 영화제고 그리고 마켓이 없어요. 마켓이 없는데 셀러들이나 바이어들이 많이 가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자기 회사의 좋은 영화들을 꼭 거기서 상영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마켓이 없는데도 거기서 그러한 그 인더스트리얼 그 상업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왜냐 하면은 영화제에서 그걸 서포트를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저희 셀러나 바이어들이 영화제를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토론토 영화제가 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1년 플랜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화를 1년 동안 갖고 있는데 몇 월에 어떤 나라에 어떤 영화제를 낼 것인가 이런 걸 저희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자는 건데요. 부산영화제에 내가 이 영화를 낼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영화제에 갔을 때에 저희가 출품한 영화가 어느 정도 그 포커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팔로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출품하는 사람들은 프로듀서나 제작사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대행하고 배급하는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니드를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토론토 영화제 가서 제가 놀란 거는 저희 영화 상영한 다음에 물론 이제 아이디를 저희 뭐 칸느 영화제나 이런 쪽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각 영화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요. 퍼블리시스트들을 그 영화제 자체에서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상영이 끝난 다음에 가면은 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 영화의 리스트가 다 떠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에 어떠어떠한 프레스들이 와서 봤다라는 거를 자기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봄여름을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세일즈할 수 있었던 거는 바이어들이 제일 첫 번째 요청한 거는 이번에 와가지고 미국 쪽 프레스가 누가 봤냐, 그 사람들이 기사 낸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캡처해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막연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누가 왔는지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갔다 무더기로 나갔는데 아이디를 다 일일이 구분할 수도 없었고 명함도 제대로 다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바이어들한테 줬더니 거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산영화제를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게스트들을 전체적으로 불러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부산의 중요성을 느껴야지만 좀 더 좋은 영화를 출품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면 아시아 쪽도 바이어들이 많이 오니까 세일즈도 도모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프레스들을 많이 초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결같이 저희 부스에 와서 니네 영화 상영 티켓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프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들을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줘야 돼요. 이 프레스들이나 중요한 그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객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티켓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몇만 마일을 날라와가지고 이틀에 영화 한 편 보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저희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데, 제가 토론토 영화제 갔을 때에도 역시 그쪽도 관객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뭐 정말 백발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린애들도 많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로 갔지만 제가 티켓을 원하고자 했을 때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부산영화제처럼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티켓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각 상영관 앞에 모든 상영 영화의 마감 상황이나 몇 장이 남았다라는 상황표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영화로 빨리빨리 스킵을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웨이팅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티켓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을 경우에는 영화제에서 웨이팅 티켓을 가지고 줄을 씁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티켓을 산 사람 중에서도 환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10분 전에 아이디나 미리 티켓 산 사람들 마감을 하고 나머지는 웨이팅 라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화도 봄, 여름 토론토 상영을 할 때에 아이디 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들어가고 나서 자리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웨이팅이 한 30명, 40명 이런 정도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관은 풀로 상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영화제에서 게스트들이 또 하는 얘기들이, 아니 티켓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관은 많이 비어있더라. 한 20% 30%는 좌석이 남아있더라. 왜 이렇게 아이디 티켓을 못 구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no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방안을 제시한 게 없었거든요. 저희 한국 관객들은 방법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영화제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우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초청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좀 보고 글도 우리나라 영화 글 비평도 써야겠고 하는데 방법을 모를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현장에서의 그 순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결함을 보였다고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 영화의 프로그램의 질을 많이 높여주시고, 뭐, 세부적인 사항이야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보던 영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놓칠 수 있는 영화들 많이 출품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희, 인더스트리 있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서 이 영화는 꼭 가야겠다. 10월 달에는 부산영화제에는 우리 영화를 꼭 출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어들하고, 이제 게스트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작년은 too much fu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프레스가 영화를 한 편밖에 못 봤다. 그런데 반면 파티들은 하룻밤에 두세 개의 장소를 뛰어야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아마 아이디 문제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불만들은 없어질 것 같고, 저는 파티가 많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파티는 제2의 비즈니스의 장이고 사람들을 정말 릴렉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향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남포동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해운대에 오면은 깐느하고 똑같대요. 깐느의 느낌이 나고, 남포동에 갔을 때에는 자기는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열기를 느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마 관객들이 그만큼 거의 매니아 같은 형식으로 보여지고, 한 장소에 극장들이 쫙 붙어 있으면서 거의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많아서 치여서 좀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게 너무 즐겁대요. 다른 나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 한국 사람들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남포동에 가면 굉장히 기억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남포동으로 사람들이 찢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는 객석과 오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1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굵게 좀 묶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산영화제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프로그래밍 상에 있어서 좀 백화점식 그 끌어안기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셀렉션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지난해 부산영화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공간의 문제, 그 남포동과 이제 해운대가 좀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남포동이냐 해운대냐 어떤 택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해묵은 숙제처럼 반복되는 이 티켓 확보, 프레스나 게스트들이나 또는 관객들에게 두루두루 이 불편을 주는 이 티켓 확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고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2부에서는 좀 그쪽으로 좀 얘기를 좀 좁혀서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하고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산영화제 쪽의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마이크를 이 앞에 패널석과 이 객석을 오가면서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은 거의 한 5분의 4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 영화제를 위해서 수용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좋은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것도 한 5분의 1 정도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그 정체성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또 끝난 다음에 내부에서 또 경론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정체성 부분은 저는 사실 또 프로그래밍을 주로 프로그래머들에게 거의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년 영화제 치르기 전 한 상반기까지 계속 저희들대로 계속 거듭 토론하고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주로 저희 영화제가 아시아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대신해서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간단하게 좀 그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공간 문제도 참 저희들로서도 계속 고민을 안고 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남포동에 있는 극장 환경에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영극장이 없어졌고 부산극장 3개관도 지금 어떻게 될지 금년 좀 지나봐야지 계속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기로에 있고 또 시내 그 부산극장에서 운영하는 그 조그마한 극장들은 상영하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고 대형 시네마도 8개관으로 계속 쪼개놨기 때문에 몇 개관은 도저히 영화를 상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또
지역적인 정서나 또 남포동의 그 장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포동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민스러움을 아마 당분간은 계속 안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티켓 문제, 작년에 이것은 완전히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내부적인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논의의 방향은 몇 번 지적해 주시듯이 저희도 이 최소한도 한 1분 전까지 좌석제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그러고 이 게스트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한 1분 직전에 빈자리를 다 메꾸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이 극장이 메가박스의 경우는 5개간씩 한 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상영 시간에 시차를 두고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영 극장을 조금 늘리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좌석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간을 그냥 터서 한 영화를 보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선은 저희가 개선안으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더 개선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지석 프로그램은 잠깐, 정통성이 항상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서영주 대표가 이제 벤치마킹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부산영화제가 어차피 비경쟁 영화제이기 때문에 비경쟁 영화제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게 로텔담 영화제하고 그다음에 토론토 영화제 두 가지를 항상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론토 영화제가 비경쟁 영화제이면서 마켓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기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베니스를 위협할 정도가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프로그램의 정체성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토론토 영화제가 비경쟁 영화제이면서 마켓 기능이 상당히 있어서 좋은 영화제이긴 한데 한 400~500편의 영화를 갖다 틀다 보니까 프로그램 정체성은 뭐냐? 맨날 온갖 영화를 다 트는 영화제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정체성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영화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그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데 덧붙여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PPP가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의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깐느 영화제처럼 어떤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영화인들, 정보가 부산 영화제를 하나의 마당으로서 모이고 퍼져나가는 그런 마당의 기능을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그 부산 영화제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디지털 영화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영화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혹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이거는 별로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포맷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관객 한 15만 명 이상, 예산 US 달러로 한 300만 불 이상 혹은 500만 불 정도 영화제, 그리고 상영 편수 200편 이상의 영화제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의 특성도
아마 굳이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 별로 없고 흔히 뭐 이야기되듯이 메인스트림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뭐 뉴미디어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정말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뭐 7층, 10층짜리 어떤 백화점식 그런 이 프로그래밍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제 중에서 아마 가장 그 영화제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는 영화제가 아마 로테르담 영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새로운 영화, 새로운 작가를 갖다가 거의 뭐 열 몇 개 정도 되는 섹션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두세 개 섹션만 빼놓고 전부 추구하는 또 그런 영화제에 관객이 30만 명 이상이 몰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베를린 영화제까지 위협하고 있어가지고 베를린에서 아주 그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처음 그 코프로덕션 마켓이라는 것을 이틀 동안 열게 되고 정확하게 그 이유는 이 로테르담 영화제를 겨냥하고 만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쪽 영화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영화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면 로테르담 영화제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일정 규모의 어떤 그 이상의 영화제에서는 그 확실한 정체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영화제의 경우는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 영화 부문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 자체 평가로는 아직 한 7, 80% 정도밖에는 구축을 못한 그런 상태고 월드 쪽에서는 뭐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수치를 나타내면 현재 수준이 한 50% 정도 아직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 뭐 꼭 그걸 다 구축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영화의 성격으로 밀어볼 때 그래서 그런 면에 아직 미지한 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오늘 토론회의 그 전제가 사실은 바로 영화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는 코끼리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영화제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져본 부분을 가지고 영화제를 판단하게 되고 사실은 꼬리를 만져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서 만져놓고서 왜 이게 꼬리가 아니냐고 따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부산영화제에서 워낙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이나 디테일한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같은 영화제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산영화제에 좀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부천영화제는 부산영화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짐을 덜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1등은 괴롭거든요. 항상 그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는 꼴등을 해도 자살할 생각을 않는데 1등이 2등으로 밀리면 그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번민하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건데 부산영화제는 국내에서 말하자면은 어떤 대표적인 한국의 영화제라는 것을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협찬이나 혹은 홍보나 또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영화제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그럼으로 해서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은 부산 영화제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영화제에 불과할 따름인데 영화제 이상의 그 무엇을 바라는 시선이나 요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멀게는 원로 영화인들의 나도 영화인인데 왜 전용차를 주지 않느냐는 1회 영화제 때만 있었던지 일부분의 오해였지만부터 작게는 독립영화인들의 왜 독립영화를 홀대하냐 특히 나를 이런 그 불평까지 모든 불평을 다 받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은 부산영화제의 숙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영화제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모든 사람의 욕구와 불만을 다 만족시키고 다 대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부터 먼저 벗어던지시고 부산영화제 스스로가 우리도 결국은 부천이나 전주나 인권이나 다큐영화제처럼 일단은 하나의 영화제라는 더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제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더 그 초심에 가까운 영화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그 한국에서
이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어떤 정치적인 이 협력 체계 속에서 영화제를 치른다는 것은 영화제의 규모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뭐 기초자치단체냐, 뭐 광역시냐의 차이 없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산영화제가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신 입장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덕담 겸 고온 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약간 그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발제를 했었던 분들과 전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부산영화제는 제 생각에 규모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 영화제 쪽을 갑자기 지향을 하거나, 야마가타 영화제 매우 훌륭하기는 하지만 야마가타가 갑자기 모델이 되면 한국 영화 시장 안에서 한국 영화 저널 속에서, 그리고 한국의 그 수많은 어떤 이 영화제를 떠받들고 있는 그 지역단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기대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그 다른 분들께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산영화제를 저는 아이디얼 타입으로 만들면 오히려 저는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듣던 중에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모를 포기하라는 뜻은 정말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제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제가 우회하겠습니다. 세계 영화사 책을 쓴 그 데이빗 보드웰이 그 책의 그 리바이즈드 에디션을 내면서 저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것은 갑자기 마지막 챕터가 이제까지의 세계 영화사 책이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챕터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영화제를 다룬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토 영화제를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필름 컬처 마켓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새로운 21세기 영화 관람 형태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었을 때 저는 매우 의미심장한 지적이고, 우리들이 지금 한국에서 영화제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지금 사실은 떠안아야 될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제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점은 점점 이 영화제가 커지면서 규모를 얻어가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꾸만 이 섹션들이 주라기 공원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료적인 성격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으나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섹션과 저 섹션 사이의 경계 지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쪽과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애매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제가 좀 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영화제 전체의 정체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각 섹션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각 섹션들이 스스로 기동성 있게 움직여내면서 이 영화제 안에서 서로의 다른 섹션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저는 즐기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제 내부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부산영화제는 그 비평가 주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산영화제가 이 비평가 주관을 만들면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부산영화제 정도의 규모가 되었으면 영화제 안에, 제가 아까 인디포럼을 그 위탁 운영 방식으로 함께 껴안을 생각이 없느냐처럼 비평가 주관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 비평가 주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맡긴 이 비평가들에게 맡겨볼 생각이 없겠냐는 겁니다. 셀렉션부터 작품 섭외부터 이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주고 저는 의무를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 안에서 한편으로는
비평가 주간 같은 예를 든 겁니다. 비평가 주간 같은 섹션들이 부산영화제 전체에 대해서 안티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는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안 부르는 거야라고 부산영화제 안에서 비평가 주간이 생각지 않았던 영화를 불러 모아서 스스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영화제 관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성격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맨 처음에 베를린 영화제에 포럼 부문이 생겼었을 때 포럼 부문은 68세대들이 베를린 영화제의 그런 관료적인 성격에 비판하여 안티적인 성격을 갖고 시작했고 베를린 영화제 그걸 끌어안고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부산 영화제는 이제는 큰 형의 영화제로서 그리고 그 규모의 문제에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가능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부산영화제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 관객들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열광적으로 영화를 봅니다. 남포동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태제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제가 맨 처음 시작되었었을 때부터 점점점 진행되면서 제가 재작년에 불현듯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산영화제는 혹시 인터내셔널한 네트워킹 속에서 한편으로는 대중관객들의 관객을 끌어안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게스트들을 끌어안는 그 과정 속에서 정작 괄호 처진 것은 이 영화제를 그토록 흥분시키게 만들었던 이 관객들의 오피니언 리더인 시네필들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시네필 관객들을 부산영화제를 그토록 흥분시키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의 전략을 짜내는 것이 매우 제 생각에는 시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네필 관객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베를린 영화제가 저는 그것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작년 부산 영화제의 경우처럼 정창화 감독의 회고전이 벌어졌었을 경우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 영화제에는 상영할 수 있는 영화 편수는 매우 한정적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오마주 영화를 볼 때, 회고전 영화를 볼 때 사실은 시네필들은 전작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부산 영화제가 만들어낸 다른 단체들, 예를 들면 부산 시네마테크와 같은 것들을 껴안고 영화제를 열흘 동안 해서 열흘만 성공시키자가 아니라 자, 열흘 동안 축제를 만들어 놓고 시네필들을 위해서 부산 시네마테크는 그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즈의 영화를 끌어안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오즈의 영화들을 영화제 기간 동안에 보여준다면 저는 부산 시네마테크가 그것을 앞뒤로 그 전작들을 오즈의 전작을 끌어안고 한 달 동안 상영하면서 이 영화들만 보러 오는 그 시네필들을 끌어안을 때 에야 비로소 부산영화제는 시네필로서 다시 찾아가고 싶은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 비즈니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던 것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산영화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영화제에 어떤 영화가 도착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그 영화는 부산영화제가 데드엔드입니다. 그냥 거기서 상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영화제의 경우에 이런 목까지 껴안을 이유는 없겠으나 부산영화제가 이 영화들을 초대하고 그 영화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시네필들과 또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할 때에 자연스럽게 부산영화제는 새로운 마켓의 성격을 건강한 마켓의 성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부산영화제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회를 거듭하면서 특히 지난해나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좋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안정감이 영화제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활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제로 현장에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 두 분 선생님의 말씀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산영화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 시네필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좀
그런 약간 불행한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네필의 외연을 좀 넓히지 못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관객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한국의 시네필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쫓아다니고 뭔가 정보나 그런 것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시네필이 좀 그 일반 시민들도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이런 관객층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그 점에서는 요즘에 부산 영화제 좀 힘이 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소견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제가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그런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서 이사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이전에는 영화제에 오는 한국 관객들이 그 어떠한 소수 영화 매니아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보기 힘든 영화들을 관객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저희 나라 영화 관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상업 영화도 예상치도 못했던 지금은 뭐 배급사들조차도 뭐 예측을 못하겠다고 관객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관객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네필이라는 제한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어떠한 영화들을 그 사람들이 역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먼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러프하게라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러이러한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성격의 영화의 감독의 영화나 어떤 장르 영화나 어떤 추세의 영화를 보고 싶은가 뭐 이런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저희가 국한시키기 규정짓기보다는 좀 더 오픈해서 접근해 가는 게 뭐 상호 관객의 그런 폭도 넓힐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요, 그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그 고비용 저효율의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고효율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고, 그러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부대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부산영화제의 전체 예산이면 30억이라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5% 정도만 들여도 부산 시네마테크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산영화제 전용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열흘 동안의 축제이면서도 이벤트잖아요. 그것 이외에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회고전도 열리고 뭐 그렇지만 단 한 번이거든요. 오지아스지로 한 번 하면 그 다음엔 이후에 10년 후에 볼지 5년 후에 볼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봐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건 부산영화제의 거장들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정말 미지의 감독이 왔다 갔다는데 그 이후에 보고 난 사람들이 야, 그 영화 좋던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또 예전처럼 비디오를 찾아서 자막도 없는 걸로 또 봐야 되고 이런 이제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벤트 축제로 끝나고 그 이후에 관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면서 뭐 시네마테크라든가 뭐 서울아트 시네마라든가 부산 시네마테크는 계속 영화제를 해도 적자에 시달리고 영화제를 하면 할수록 작은 영화제지만 스태프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국내에 커다란 영화제 몇 개에서는 뭐 부산이든지 부천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영화제 전후의 어떤 문화적인 영역이라든가 새로운 관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수행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항상 어느 세미나나 이렇게 가서 독립영화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투정을 부리는 부산영화제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부천에서도 요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러한 영화제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어떤 공공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고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자는 거죠. 와이드 앵글 부분에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인디 포럼 가을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용관 선생님도 뭐 부산아시아 단편영화제를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영화 진영에서도 뭐 오프시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독립영화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는 뭐 비평가 주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영화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다른 그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안에서 한번 너희들 거를 해봐라 라고 그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즉, 10년 차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같이 느끼는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혹시 또 너무 과중한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서 부산영화제가 모든 걸 ABC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식의 결론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요 주제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좀 해보죠. 그 아시아 영화들을 이를테면 소개 발굴하고 그래왔는데 지금 꾸준히 소개 발굴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부산영화제 말고 예를 들면 지하장커 영화를 뭐 서울 극장에서 봤다든지 뭐 이게 흐름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 그 연결고리는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 한편으로는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또 굉장히 여전히 활발하게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시장하고 이제 영화제하고 뭐 이런 관계까지 좀 포함하면서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는 이제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탄력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도 정말 이게 거품인가 아닌가 하려면 경쟁영화제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의 질과 조직력과 영화의 전망성, 이 전망성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라는 이런 작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선회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비경쟁 영화제가 가는 게 부산국제영화제 헌장에 이렇게 헌법처럼 못 박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영화제를 살리게 한 것인지 좀 해보시고, 가령 이제 이건 아이디어니까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자유 발언이니까 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국제 경쟁 부분은 아시아 심사위원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크런치 부분은 아시아 영화니까 그 서양 지식인들 심사위원 줘서 그놈들이 보는 아시아 영화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에 대한 다양성 같은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관객들한테 주는 거. 이럴 때 영화의 그 인지학적인 측면에 대한 그 자극을 문화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영화제라는 건 그런 걸 생산해줘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 우리 아까 정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규모의 영화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데 그걸 지지하고요. 저는 더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첨단적이고 디지털 영화, 뭐 아날로그 영화 이런 건 너무 협소하게 구별 짓는 이런 그런 싸구려 사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람을 보는 것이지, 그게 디지털 영화가 어떻고 장편 영화가 어떻고 샤트 필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봤을 때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할 수 있는 영화라 그러면 모험을 갖고 끌어오십시오. 어떤 것은 경계를 넘어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해나가면 영화제 자체가 소위 말하면 산업적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아시아 영화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든 산업적인 부분이든 인력 인프라의 관리 측면이든 이런 것들에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양윤모 선생님께서는 뭐 영화제 어떤 경쟁 뭐 그런 어떤 원리 같은 걸 좀 도입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해주셨는데, 답변할 기회는 좀 나중에 좀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만요. 그거 얘기하면서 섹션과 섹션 간의 그 정체성을 묻혀버리기는 블록버스터 홍보 전략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는데 해외 영화제 가면은 게릴라 정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우리들의 그 게으름입니다. 이게 한국의 그 시네필이든 평론가든 자체적으로 한 서너 명이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만약에 그 유크런치 부분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악권이다 그러면 그만 보고 다니면서 막 그 게릴라 정보를 써 올리고 돌리는 이런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메인 레터만 갖고 이렇게 정보를 보고
그것도 보면은 그 현장감이 없는 이미 그 전에 쓰여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릴라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활용 방안 같은 거, 그다음 이것을 유대 관계 기관과의 그좀 소만 뭐 단체들과의 이런 관계를 좀 뭐 해볼 수 없는 거, 이건 사실 우리 부분인데 그런 게 없다.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그 블록포스트에 묻혀 있는 개별 그 섹션의 그 좋은 점 그들을 좀 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와이드 앵글에 그 또라이들만 막 끌려다니고, 또 한쪽은 또 그 오픈 시네마 쪽만 이렇게 막 그다음 월드 시네마 이렇게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없는데,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성화를 막 꽃피우게 되고 그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영화제 쪽에 그 마이크를 좀 드리기 전에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간추려서 좀 말씀들 몇 마디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정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네필을 어떻게 부산영화제가 포용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네필을 포용하는 것은 반드시 오즈나 아니면은 할리우드 고전기, 황금기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만이 시네필을 포용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의 그 시네필을 영화제가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세계 영화계의 지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에 오면은 올 한 해에 어떤 영화들이 화제가 되었고, 그것이 글로벌하게 세계인들 가운데서 어떤 영화가 부각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 영화제 기사를 쓰면서 요 몇 년간 좀 제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그 매핑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평가 주간에 이러이러한 영화들이 있고, 또 뭐 다양한 회고전에 이러이러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고, 이 영화들을 우리가 왜 봐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시네마 섹션도 그렇고요. 보다 좀 세계 영화 관객들이 공감하는 부분, 세계의 시네필들이 지금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밍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부산영화제에 바라는 것은 사실 같은 얘기의 끊임없는 반복인데, 영화제가 유기적으로 좀 기능하기를 바라는 점을 저는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오즈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오즈나 헐리우드 황금 고전기로 시네필을 끌어모으자라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제가 이를테면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는 뜻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옆에 지금 이승훈 PD께서 계시는데, EBS에서 한국 영화들 계속 하고 있죠. 그 한국 영화들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영진이가 아니라니까 영상자료원에서 한국 영화들 계속 리스토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복원됐는지 그거를 필름으로 볼 수 있는 건 영화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움직여내고 그 속에서 복원시켜내고 그 한국 영화들을 정말 제대로 올바른, 먼저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목록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를테면 칸느 영화제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물론 엘리펀트 보고 싶죠. 구스반 산트의. 하지만 동시에 작년에 예를 들면 복원된 파졸리니의 마태복음이 필름으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운드로 다시 복원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를테면 이미 본 영화입니다. 비디오로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다시 필름으로 제대로 된 사운드로 복원시켜서 세계 최초로 보는 것. 저는 복원된 만다라를, 북한에 있는 만추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미지의 한국 영화를 필름으로 영화제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의 시네필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찾아온 외국의 게스트들한테 한국의 영화 역사를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면 바로 그러한 영화제가 각 섹션마다 유기적으로 움직여내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화적 사건들을
이 영화제가 서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섹션들이 좀 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만 섹션과 섹션 사이에서 프로그래머와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저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화해롭고 조화롭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동시에 이 영화제는 제가 영화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 알 수 없습니다만 세 분이 하기엔 정말 덩치가 커진 것 같습니다. 또 세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분께서 정말 이 영화제의 핵심을 쥐고 운영하시면서 일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교통정리해 주는 것이 이 거대한 부산영화제의 세 분의 역할로, 즉 첫 회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세 분이 그런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변화해야 하는 부산영화제의 기능의 변화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산영화제의 세 분 프로그래머께서는 각 섹션의 책임자들을, 디렉터들을 좀 더 분명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영화 섹션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디렉터를 경질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세 분 프로그래머께서 잘 아시겠지만 깐느 영화제 감독주간 바로 계속 잘라버렸습니다. 올해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자주 잘랐는지 깐느의 감독주간에 이번에 오는 그 시네마티크 담당자한테는 이렇게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너 내년에 또 잘릴 테니까 프랑스 시네마티크 그만두지 말고 그냥 깐느에서만 일하고 진행하도록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디렉터들 계속 잘라냅니다. 저는 영화제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전투적으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영화제는 화해와 우정을 강조하지만 물론 그런 영화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부산영화제를 넘보고 경쟁하고자 동경영화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 아시아의 영화제들의 부산영화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마 세 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화해롭게 해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투적으로 해내는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조직상의 운영상의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디렉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구경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선희 기자께서 옆에서 계속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영화 저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산영화제에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부산영화제가 저널들과 저는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산영화제가 이 저널들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정보를 영화제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을 만나야만 정말로 영화제 가서 만나야만 뭐가 어떻게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화제를 찾아온 부산영화제를 찾아온 그러나 프로그래머들을 만날 길이 없는 시네필들은 부산영화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영화 목록만 열심히 써놓고 하루에 6편 쫓아다니더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에 있으면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깐느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깐느 영화제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를테면 일간지인 리베라스 형은 매일 깐느 영화제 소식을 전합니다. 매일 깐느에서 니네가 이걸 컴페티션 최고라고 선택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하고 그날의 베스트를 우리는 감독주간에서 선택하고 또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선택하면서 부산영화제 니네들 선택, 깐느영화제 너희들의 선택은 틀렸어라고 그런 비판적인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저널들을 끌어안는 것. 저널들은 한국에서 하는 영화제니까 잘해줘야 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는 것. 그 속에서 제가 영화평론가이기 때문에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이 영화제들을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긴장 관계를 속에서 영화 비평가들이 무슨 역할을 해낼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부산영화제에서 영화 비평가들이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산영화제에 가서 전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널리스트들이지 영화 비평가들은 영화 공짜로 신나게 보고 돌아와서 글 한 줄 안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짜 티켓을 주는 겁니다. 부산영화제는 배려하는 거죠. 그 무엇을 했냐고 저는 거꾸로 저를 포함해서 이 공짜표를 받았던 비평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산영화제가 좀 더 공과를 명백하게 하고 원로 영화인들을 우대할 줄 알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산영화제에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부산영화제 도와준 만큼 우리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때에만 비로소 이 영화제는 공짜 티켓이 비대해지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제의 섹션들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즉 한국의 영화 문화와 국제적인 이 영화제라는 그 기치가 서로 한편으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화롭게 서로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부천과도 다른 전주와도 다른 그리고 광주와도 다른 하지만 명백하게 큰 형으로서의 몫을 해내는 영화제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산영화제 1회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한겨레 신문사 소속이었는데 신문에서도 매일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도 주간지에서 기사를 쓰다가 신문에 기사 쓰는 걸로 차출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부산영화제 측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매우 죄송하지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부산영화제에 뭘 소망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정말 소망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소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이니까 새해 덕담처럼 얘기하겠습니다. 부산영화제 솔직히 매년 못 갑니다. 그런데 부산영화제가 끝난 다음 저는 그렇다면 칸느 영화제가 끝난 다음에 이를테면 주목할 만한 시선과 감독 주관과 비평가 주관을 파리에서 모두 상영하는 것처럼 부산영화제의 그 모든 영화들을 물론 서울에서 상영할 수는 없겠으나 부산 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서울 혹은 정말 가능하다면 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부산이 그 선물을 한국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없겠는가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꿈의 프로젝트인데 부산영화제는 만날 수 없는 감독들을 불러냅니다. 부산으로 불러냅니다. 그 감독들과 부산영화제가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걸 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독들을 부를 수 있는데 정말 다른 기관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산영화제는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샤오시엔 같은 사람을 불러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 저는 열흘 동안 영화 다 제치고 그 마스터 클래스에 그 가방모찌로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의 기획들이 새로운 10번째 부산영화제에서부터는 새롭게 첨가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나이가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이나. 근데 여기 지금 관객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운데 관객들은 지금 10대 후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왕과의 아비정전이 개봉한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다 아비정전을 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말했던 만다라 못 봤습니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부산으로 영화를 보러 옵니다. 그런 점을 제발 저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야마가다에서 좀 느낀 그 아이디어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국가별, 전공별 이런 분들을 좀 그 일찍 확보해서 그 데이터 정리를 확보하셔가지고 그 영화와 그 문화라든가 그 국가와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들을 사전에 섭외하신 다음에 영화를 보여주고 그 감독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관객과의 토론에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
그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마가다 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그 대화를 통해서 영화 바깥 때보다 더 풍성한 그 정서와 지식적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이건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오는 그런 정서적 후폭풍 같은 것들을 할까? 이런 거에 지금 잔해가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상당수 많은 그 외국인들이 야마가다 영화제에서 특히 우리처럼 젊은 친구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로하신 교수분들도 외국인 여자 교수분들, 남자 교수분들 이렇게 일본에 와서 교환교수로 계신 분들 활용해서 풍부한 그 관객과 대화가 되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진행되고 나면 밖에 나와서 잘 안 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도 그 할 얘기를 주어진 20분 안에 다 못한 거를 밖에 나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유도해 나가는 이런 그 문화적 분위기가 좀 뒤따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언어와 그 국가와 문화에 대해 좀 아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그 통역자나 그 머더레이터들을 좀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면 아마 좀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문화적으로 좀 더 완숙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양모 선생님께서 그 경쟁 영화제로 가야 되는 문제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하사탕이 저희 개막작으로 상영된 직후에 도쿄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롯데르담에서 타이거 워즈 대상으로 또 초청을 받았고 두 군데 다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파노라마 쪽에 초청을 했고 결국은 칸의 감독주관으로 갔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경쟁으로 올린 작품은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비단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없다고 치고 있는 메이저 영화사의 영화제에서 경쟁 분야에 초청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감독이나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칸이나 베를린이나 또는 베니스에 가려고 그러지 부산에 가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는 경쟁을 신설해 놓고 경쟁 분야의 좋은 작품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태를 갖게 되고 그것은 도쿄영화제가 걸어가는 길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일 선생님이나 조영각 위원장님이나 다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시네마텍 부산을 활용하든 다른 쪽에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하든 연계성 있는 이벤트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만다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복원해서 영화제에서 개막 작품으로 트는 것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개 도시를 끝난 다음에 영화제에 출품했던 것을 활용하는 문제, 그것은 좀 판권과 또 영화제 국제 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지난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운영상의 미숙으로 잘 무산됐습니다만은 저희도 영화제 기간 동안에 한국을 찾는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행사들은 좀 계속 생각을 갖고 좀 추진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뭐 통역 문제 또는 모더레이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좀 느끼고 있고 또 지난 해까지 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자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금년 영화제부터는 많이 좀 개선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좀 가능한 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영화제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거꾸로 부산 영화제가 상당히 지금 굵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사실을 또 확인하면서 앞으로 부산 영화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지켜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소중하게 갖고 가면서 좋은 영화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발제자분, 패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신 청중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